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심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식품 떴다. 전 세계 인정받은 농심. 주가도 신고가 갱신 하나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차트적으로 좀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좀 목이 중간중간에 지금 제가 목이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목이 조금 아픈 상황인데 혹시 중간에 목소리가 갈라지더라도 좀 기분 좋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농심의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BTS와 더불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정말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좀 널리 알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기생충에서 짜파구리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올 초부터 이런 짜파게티 그리고 너구리 이런 농심 관련된 라면들이 굉장히 좀 잘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세계 최고의 라면 신라면 블랙이라고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더 트래블에서도 10월 8일에 세계 최고의 라면이다라고 손꼽힐 만큼 전 세계적으로 좀 해외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농심은 정말 오래 전부터 이제 라면을 수출하는 것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 세계에 약 100개가 넘는 그런 나라에 라면을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심의 해외 매출 목표도 지난해보다 20% 높게 좀 선정을 했는데 지금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3분기 같은 경우도 뭐 70%가 넘는 영업이익의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가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지난해보다 높은 이런 목표는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반기에만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이슈 또 이제 기생충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작년에 65%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큰 성장을 이뤘는데 코로나19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재기 열풍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그런 식자재에 대한 사재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생충에 대한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제품에 대한 그런 품질 자체를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상품이라는 게 특히나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5%나 성장을 했고요. 그 금액이 이제 1억 6,400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신라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미국에서만 약 25%의 그런 매출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높아지고 미국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제가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 라면이 식사 대용으로 되고 있는 그런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움직임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코로나19가 이제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섹터들이 어떤 거가 있나요? 마스크, 그 다음에 알코올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게 왜 그랬죠? 우리가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이거 진짜 심각하다라고 딱 인정이 되면서 3월 달에 지수가 이제 140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온 세상에서 뭐가 제일 난리였나요? 마스크였죠, 마스크.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공급이 부족이 됐고, 이에 따라 수요가 올라갔고, 그래서 마스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마스크 관련된 종목군들 뭐 모나리자라든지 웰크로니 이런 종목군들 다 엄청나게 날라갔어요. 정말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손소독제, 그래서 알코올 관련된 종목군들 엄청나게 날라갔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업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하루 세 끼를 먹는 그런 라면에서 이제 라면이 미국에서 식사 대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상승한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앞으로 식사를 계속하게 되면은 기존에 안 먹던 사람들도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먹기 시작할 거고 맛있잖아요. 라면 맛있잖아요. 저도 뭐 이런 농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면들을 많이 먹는데 라면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인구가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커지게 되는 거고, 또 현지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또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공장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확실하게 열린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러면 다른 시장들도 더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식사 대용으로 인식이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크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1공장 부지 2공장 설립 결정이 됐고, 완공되면 남미 지역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의 폭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70%나 무려 70%나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77%도 있고요. 78%도 있고요. 대부분이 70%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미국은 앞서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에 대한 그런 자료를 보면 3분기 라면 수출이 2019년 3분기보다 무려 32%나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때도 이제 기생충이 2019년 5월달에 개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커지고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뭐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6만 명이 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사재기들도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적지 않게 유지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라면 수출이 2.8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간편식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수요,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는 라면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의 수출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의 이런 수출 물량,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10순위 안위까지 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실적도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신라면 올해 상반기가 전년 대비 12.4% 증가했고요. 뭐 짜파게티 같은 경우도 23%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제 얼큰이나 다른 뭐 안성탕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두 자릿수 이상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많이 조금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사재기 현상은 진정이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라면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눌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상반기에 잘 나오고 사재기 때문에 잘 나온 거, 그래 오케이 좋아 이거야. 근데 이게 과연 3분기 4분기까지도 될까? 라는 그런 좀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종목군들도 비슷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제 해외에 대한 실적들이 좀 과시화가 되고 있고 라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 이상으로 나오거나 부합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주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40만 원대는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차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라면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K 식품에 대한 그런 관심도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는 뭐 BT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제 K-팝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국내 그런, 그리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와서 음식 먹고 가서 우리나라 음식 되게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농심이 꾸준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다른 해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라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달라지고 앞으로 계속 수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해외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은 계속 있지 않을까. 국내 시장은 웬만하면 다 포함니다. 포하고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지만 해외 시장 같은 경우 열린 시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3, 4분기가 좀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좀 차가워지면서 뜨뜻한 이런 국물들을 좀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시각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성수기가 도래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3분기에도 실적 좋고 4분기에도 만약에 성수기 도래하고 해외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더 되면서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19로 이제 반짝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달라졌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좀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농심이 55%로 점유율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스낵류 부분에서도 30%대로 좀 견조하게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좀 궁금하시면 이런 농심에 대한 부분들, 또 라면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으니까, 한 번쯤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적어도 좀 일정 이상 금액을 투자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제가 거듭적으로, 제가 모든 기업 분석 영상 할 때 이것들 조금씩 볼 건데 그래도 제가 이 방송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정독해 주시면은 배경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은 뭐 볼 필요도 없죠.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뭐 보시면 보시면 5배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죠. 그리고 반기 순이익 자체도 뭐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은 2019년 상반기 보세요. 상반기 때보다 요때보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막 6배, 7배 올랐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그때 부근 안에서 놀고 있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뭐다? 실적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요. 물론 주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터져 나오면서 사실 이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경쟁들이 좀 심했고, 이런 출혈 경쟁이라고 하죠.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티격태격하고 마케팅 비용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업황 자체가 눌렸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색깔이 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이 흐름들이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겠죠. 이게 단순히 코로나 사재기 때문에 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때 많이 주가가 그렇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때도 물론 해외 시장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죠? 좋을 것이다는 미래예요.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가시화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월선까지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 20월선까지는 하방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28만원,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27만원 라인대까지는 한 번쯤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일단 60주선까지는 하방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통 이게 본전 패턴이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 가격대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정말 본격적인 전해로 떨어진다면 요 라인까지 차트가 회귀할 수는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 갔어요. 그럼 본전 패턴이 오면은 요 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전까지 옵니다. 본전 라인까지 와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차트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라인까지 온 거예요. 횡보하는 구간 전까지. 그래서 요 라인까지 온 건데 지금 요 라인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본전 패턴까지 가는 그런 안 좋은 패턴이라면 이렇게 내려오겠지만, 만약에 실적이 이번에 안 나왔으면 본전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말씀드릴 때 요 아래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지만, 일단은 그러한 기대감, 단순히 이런 사재기나 이런 부분들로 실적이 상승하고 그런 거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해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외 부분에서 매출이 견조하게 나왔다는 점, 실적이 더더욱 더 크게 상승할 거라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월봉상으로 27만 5천원 라인 부근이죠. 그럼 요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0주선까지는 하방을 열어놓자라는 부분이고, 물론 이 부분, 이 60주선 부분, 60주선뿐만 아니라 여기 매물대 하단 부분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깨지면 바로 아랫라인까지 순삭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한다면 요 윗부분에서 60주선이 아니더라도 요 매물대 하단 부분과 주가가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 28만 8천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적으로 봐야 되는 게 28만 8천원 라인, 28만 8천원 라인, 요 라인이죠. 28만 8천 라인,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이 27만 5천원 라인이었죠. 요 라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 라인 뚫고 갔을 때 못 들어서 깨갱했죠. 그리고 요 아랫라인까지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다시 뚫고 갔을 때 주가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라인까지 2차적으로 뚫고 왔을 때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죠. 그래서 이 두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될 수 있는데, 1차랑 2차 방어선인데 사실 이 1차 방어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방어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면은 아랫라인까지 하방을 열어놓으셔야 되는 게 25만원이에요. 그래서 25만원까지 열어는 둬야 되는데, 이게 27만원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좀 저항 라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36만원 라인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36만원 라인 때. 그래서 이 라인 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 부분이 사실은 좀 위험한 자리이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매물대 하단 부분이기도 했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게 손절 라인을 35만 6천원 라인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라인이 이탈됐으면 원래 한 번쯤은 털으셨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지금 중장기 이평선 61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깨고 내려가면서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이 열렸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120선까지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횡보하면서 지지가 나왔으면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이때 하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들이 떨어지게 됐고, 지금 보시면 여기 데드크로스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적인 하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승했다가 떨어지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하락하게 됐을 때 요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빠르게 생각을 하셨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런 코멘트를 했다라면은 아마 30만원 라인 부근을 일단 깨는지 보라라고 아마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안 찾아봐도 대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먼저 얘기했었던 그런 전문가분들은 32만 5천 원 라인대를 좀 중요한 라인으로 얘기하셨을 거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30만 원 깨는지 일단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 특히나 30만 원 라인까지 지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깬 거죠. 지금 30만 원 라인대를 한번 깼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대까지 어쨌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한번 깼잖아요. 저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일단 아랫라인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봤을 때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장 때 30만 원대 이 상태에서 놀기 시작을 하면은 아랫라인으로 하방을 안 열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깼어요. 적어도 이 주봉이 이 5일봉, 그 다음에 10일봉이 옆으로 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평선이 적어도 상승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30만원 위에서 안착할 때 적어도 32만원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횡보하면서 32만원까지 올라와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래서 5일 이평선이랑 10일 이평선이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다시 상향 돌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바로 상승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아랫 라인들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이 28만원 요 라인 28만 8천원 라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이 뚫고 내려가면은 27만 5만원까지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과거의 전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뭔가 지지를 좀 견조하게 해주는 라인이기보다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일단 버텨주는 시즌 보시고, 요 라인까지 깨게 됐을 때는 25만원까지는 하방을 열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이 30만원을 깨지 않고 32만원 라인에서 주가가 움직여주면서 이평선이 옆으로 기는지를 보세요. 그게 되면 그 박스권 안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시고 30만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신 다음에 목표가는 당연히 전고점 라인까지 최소한 전고점 라인 보시고, 그 다음 2차는 뭐 50만원, 아니 48만원 정도 보통 고점에서 이제 한 20% 정도로 잡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 잡는데, 지금 이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호실적을 본다라면은 충분히 48만원 정도까지도 목표가 상향할 수 있을 거고, 아마 증권사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높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말씀드리겠고요. 2차적으로는 28만 8천을 깬다라고 하면은 27만 5천원 라인 부분에서 제가 추가 매수할 부분 자금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서 20%만 담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25만원 라인대까지 왔을 때 마지막 80%를 몰빵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때도 여전히 목표가는 여기 40만원대까지는 보실 수 있겠다. 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대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반기보고서 보여드렸죠. 그때 그 실적보다 지금 5배 올랐어요. 그쵸?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 뭐다? 다시 요 라인까지 돌아왔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주가가 다시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요 라인에서는 한번 36만원 라인 때는 다시 올라갈 때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답답하시면 단기 목표가 36만원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 장투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40만원 라인까지 일단은 이제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고 2차는 48만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질문해주신 분의 그런 부분 가격대가 36만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분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36만원 라인이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33만원 라인대에서 한번 조금 삐거덕 거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요 라인에서는 뭐 크게 뭐 없을 것 같아서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이 이제 35만 한 5천원 라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격 라인 부근으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하락이 갑자기 딱 멈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1차 하락 지지 나오는지 부분, 그다음 그 부분 깼을 땐 2차까지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36만원대 물려 계시더라도 비중의 축소나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말한 최악의 가격까지 일단은 지금 형 상황에서 요 라인까지 왔을 때 조금 비중을 더 추가하셔가지고, 만약에 비중을 너무 크지 않게 뭐 한 10% 정도까지 좀 하고 계시더라면은 20에서 25%까지는 비중 늘리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비중을 확대해 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 상담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지 라인이나 이런 앞으로의 모멘텀들 이런 걸로 충분히 봤을 때는 요런 라인들에선 지금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잡아 드리는 건데, 떨어지는 칼라는 사실은 이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면 또 던질 수가 있고, 투매가 나올 수 있고 또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하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항상 1차에서는 20%, 2차에서는 많이 담는 그런 부분. 그래서 2차가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도 또 15% 하락이기 때문에, 그럼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토막이 40%면은 다시 본전 가려면 그냥 가만둬서 가려면 80% 이상은 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할 때 조금 비중을 담아도 되는 그런 가격대라는 것까지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요청 주시면 제가 이렇게 새벽까지도 영상을 촬영을 해서 드리니까 많이 많이 좀 요청해 주시고, 나중에 구독자가 뭐 이제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너무 많이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순서들 정해가지고 최대한 빨리들 이렇게 피드백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요청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심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 좀 뽀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좀 기대가 돼서 제가 앞으로 보다가 좀 차트적인 부분이 있으면 차트적인 부분도 따로 촬영을 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심 앞으로 굉장히 기대됩니다. 전 전고점 이상도 한 번쯤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 48만원 제시해드린다는 거 해서 참고만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